오늘은 KTB투자증권의 김한진 박사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김한진 박사님은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아주 유명한 애널리스트로서 정말 그 인사이트가 풍부하신 분으로 다 알려져 있잖아요. 아이고, 네, 부끄럽습니다. 별로. 그래가지고 처음에 제가 김한진 박사님을 이렇게 알게 된 거는 김영익 교수님이 워낙 그 칭찬을 하시면서 이분을 하고는 꼭 한번 방송을 해봐야 된다. 이분의 인사이트를 한번 들어봐라. 네. 네, 그러셔가지고 정말 그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오늘 드디어 이렇게 뵙습니다. 아이고, 실망시켜드릴까 두렵습니다. 별 말씀을요. 그러면 이제 지금 바로 그 시장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네. 그동안 미국 증시가 정말 빠르게 강한 속도로 올라오다가 요 며칠간 이제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어제 이제 다시 반등에는 성공했지만 이게 결국은 9월 달에 그 조정이 있을 것이다. 그 조정론이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좀 긴 사이클에서 보면 지금 과열 중에 과열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러면 과열이라면 언제에 비해서 과열이냐라고 봤을 때는 흔히 20년 전에 2000년 닷컴 버블 정도로 지금 주가가 결코 싼 상태는 아니다. 그러면 과열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빠지냐? 그런 건 아닙니다. 과열이라도 얼마든지 더 과열이 될 수는 있거든요. 지금 유동성 힘도 좋고 그래서 주가가 딱 그 밸류에이션에 자로 잰 듯이 딱 여기까지만 오르고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움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항상 뭐 파티는 생각보다 더 길어지고 2차에서 끝날 술자리가 3차, 4차까지 가듯이 지금 파티가 좀 더 지속될 수는 있으나 파티가 지속되면 될수록 현재도 과열 상태니 하락할 때 소위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조금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이 빠질 수 있는 위험을 지금 잉태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진단하고 있고요. 네. 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아마 다를 겁니다. 10가지 지표 중에 이 지표를 보면 주가가 아직도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 있고 또 다른 지표를 보면 또 지금 과열이고 말씀드렸듯이 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분석가들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지표만 가지고 얘기를 하죠. 네. 자기 논리를 뒷받침할 만한. 그리고 이제 저희도 이제 그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확증 편향, 어떤 자기의 생각을 뒷받침하는 어떤 편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능하면 뭐 좀 객관성을 가지고 분석을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은 저도 이제 그러한 확증 편향에 지금 빠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그 닷컴 버블을 말씀하셨는데 그럼 닷컴 버블이라는 거는 상당히 그때 우리가 사실 비상식적일 정도로 주가가 높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이 그 정도에 비견할 정도로 상황인가요? 사실은 닷컴 버블 때보다는 지금 기술주, 뭐 이런 혁신 기업들의 생태계라든지 또 그런 기업들이 최근에 몇 년간 쌓아놓은 뭐 유보율이라든지 자산 가치라든지 현금이라든지 또 데이터 센터, 추가적인 성장을 위한 발판, 뭐 이런 기반, 이런 것들로 보면 아무것도 없었던 20년 전의 닷컴 버블, 그냥 개념적인 걸로 밀레니엄 특수가 있을 거다라는 걸로 이제 인터넷 세상이 열릴 거다라는 이제 개념만 가지고 올랐던 20년 전의 상황과 지금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나스닥 PER이 뭐 PBR로 말씀드리면 뭐 기술주를 왜 PBR로 따지냐라고 네. 의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은 그 기술주 기업들이 상당히 부자 기업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한 5배 정도 되거든요. 네. 현금도 많이 갖고 있고요. 자산도 많이 갖고 있고. 근데 자기 자본 이익률이 무려 30%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증시가 유일하게 지난 10년간 꾸준하게 시간이 흘러오면서 자기 자본 이익률, 기업의 어닝도 좋아지고요. 또 멀티플, 주식시장에서의 PER이나 PBR도 좋아지는 이런 정배열 상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싸긴 하지만 비싼 거 인정. 할 수밖에 없는 시장인 것만은 틀림없고 그런 관점에서는 질문 주셨던 20년 전에 아무것도 없었던 닷컴 버블하고 비교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조금 모순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네. 설득력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각도, 예를 들어서 경제 규모 대비 시가총액. 시가총액은 주식 발행 주식 수와 주가의 합이지 않습니까? 네. 미국 증시 전체가 다 더해보면
지금 시가총액이 한 40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GDP가 20조 달러니까 200%입니다. 온리 나스닥만 비교해도 지금 100%거든요. 한 20조 달러 정도의 시장 무게를 갖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닷컴 버블 때가 나스닥이 50%에 불과했거든요. 그 당시에 경제 규모 대비 주식시장의 무게가. 그리고 시장 전체로도 한 2배 정도 지금 아까 200%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에 미국 증시 전체를 놓고 보면 한 100%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 200%, 나스닥은 50%에서 100% 이렇게 시장의 무게가 커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미국 기업의 이익이 미친 듯이 계속 돈을 벌고 빵 기업들이나 이런 기업들이 그리고 경기도 이제 뭐 코로나를 딛고 바로 좋아지고 이러면 계속 게임을 또 주식시장의 랠리가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경기에 대한 좀 주관적인 판단은 저는 조금 천천히 개선될 거다라는 거고 주식시장은 거기에 비해서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너무 빠른 속도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 두 요소, 그러니까 경기는 지금 냉골인데 뭐 개선은 되겠지만 굉장히 천천히 개선될 것 같은데 주식시장은 코로나19 전 수준으로 이제 단번에 왔으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가을이나 겨울에 올 연말 정도에 이제 경기가 좋아져서 이게 뭐 코로나19 이전으로 다 돌아가면 괜찮습니다. 뭐 주가는 선행하는 거니까요, 경기에. 그런데 이게 한 2, 3년 걸린다. 코로나19 이전 2019년 연말 수준의 실질 수요가 그 정도의 수준을 회복하는데 한 2년에서 3년 정도 걸릴 거라고 보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시간이 걸리면 이런 자산 시장과 이 펀더멘털 간의 이제 괴리의 시간이 너무 기니까 그 사이에 이제 상당한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군요.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대로 실물 경제, 그러니까 기업의 이익이 이제 실제적으로 따라와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미래의 이익을 가져다가 이제 기업 가치를 평가하면서 그러니까 실물 경제는 얼어붙었는데 그거 이제 결국 버블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례로 끄집어내는 게 보통 테슬라를 얘기하고요. 근데 맞습니다. 또 10대 주주가 한국인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워낙 많이 해가지고 예. 이 어떻게 보시나요? 이 상황은? 우리나라 민족은 뭐 가상화폐를 전 세계 불마켓으로 끌어올린 민족이고요. 미국의 기술주, 뭐 지금 말씀하신 테슬라를 끌어올린 뭐 놀라운 저력에 지금 힘을 보여주고 있죠. 대단합니다. 근데 테슬라 시가총액이 뭐 얼마 전까지 한 500조 하나로 그러다가 지금 좀 400조 이제 언저리로 이제 조금 뭐 한 30% 하락했으니까 그 정도 되는데 어쨌든 뭐 지금 현대차 시가총액이 35조, 뭐 도요타가 한 250조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폭스바겐, 포드 다 합친 것보다 지금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크죠. 근데 지금 고작 테슬라가 최근 1년인가요? 6개월 동안 판 금액은 판매 대수는 14만 대밖에 안 되죠. 도요타의 연간 판매 대수의 한 2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시가총액은 이제 도요타를 넘어섰으니까 그래서 S&P 500에 이제 편입하느냐 마느냐 이슈도 이제 최근에 이제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이익의 지속성, 기업의 영속성, 그다음에 이익의 질. 지금 테슬라가 이익 나는 것은 전기차 팔아서 이익 나는 게 아니라 탄소 배출권 판매해서 나오는 이익인데 이게 이제 지속 가능한 이익이냐. 그렇죠. 그다음에 어떤 그 기업들을 상장시킬 때는 항상 기업의 어떤 계속성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측면에서 위원회에서는 이제 이익이 영속될 가능성에 대해서 좀 퀘스천을 가진 거죠. 그래서 이제 퇴짜를 놨는데 모르겠습니다. 재수를 해서 또 들어갈지. 그래서 이제 그 S&P 500이 이제 그 편입된 게 이제 실패하면서 그 주가가 엄청나게 빠졌죠. 그런데 이제 뭐 또 크게 지난밤에 또 반등은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변동성이 심하다는 건 결국 안정적이지는 않다는 거잖아요. 네, 뭐 나쁘게 생각하면 이제 좀 문제가 있는 주식이다. 좋게 생각하면 뭐 세상의 성장주치고 애플은 안 그랬냐라는 거죠. 애플도 2014년 12월에 뭐 구글링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10가지 뉴스 중에 뭐 9개는 아마 애플 망한다였을 겁니다. 그때 스티브 잡스가 법정에 쓰고 반독점 금지법 때문에. 그래서 애플의 어떤 존속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퀘스천을 가졌지만 결과적으로 그때가
그때 주식 샀으면 많이 벌었죠. 지금이 이제 그 당시 한 6, 7년 전에 이제 애플의 지금 테슬라냐, 아니면 정말 문제가 있는 주식이냐. 아마 기업은 영속하더라도 밸류에이션이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논란거리는 계속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조금 비싸다는 의견입니다. 네. 아무튼 현재 시가총액 400조 원 정도, 3천억 달러 정도의 시가총액은 조금 테슬라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 기술주들의 시가총액이 지금 아까 미국 나스닥 기업들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기업들의 GDP 대비 시가총액 비율이 뭐 닷컴 버블의 2배 정도 수준이 100%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빵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그 밑에 있는 테슬라라든지 이런 주식들이 지금은 너무 빠른 속도로 팽창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제까지 나스닥을 상승해 왔던 그 요소가 이 팡기업 같은 이런 것들이 워낙 비율이 높다 보니까 좀 맞습니다. 지금까지의 상승이 좀 왜곡된 현상이기도 하다라는 의견도 있었잖아요. 네. 예. 근데 지금 이런 그 기술주들이 현재 테슬라를 시작으로 해서 뭔가 이제 벽에 부딪히는 느낌이 드니까 나스닥이 과연 더 갈 수 있겠는가 이런 의문도 생기거든요. 맞습니다.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너무 뭐 오케이 지금 이런 혁신 기업들이 메가테크 기업들이 좋은 건 알지만 상승 속도 즉 기울기가 너무 가팔랐기 때문에 단지 이제 기술적 조정을 조금 보일 때가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금 더 거창하게 자꾸 닷컴 버블을 비교하는데요. 네. 20년 전에 닷컴 버블 때보다 지금 기업이 좋은 건 맞지만 지금 PSR이라든지 주가를 주당 매출액으로 나눈 소위 성장주 가치 척도 방법이죠. 지금 여의도에서 PER 가지고 혹은 PBR 가지고 자산 가치 혹은 주당 어닝을 가지고 주가를 평가하는 것은 정말 좀 올드보이, 옛날 사람, 당신 옛날 사람이시군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또 그런 회사들이 그런 운영 방식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지난 한 100년간 놓고 보면 결국에는 시장은 순환했고 항상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어떤 가치의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를 경우에는 그 후유증이 있었던 것은 역사적 팩트거든요. 네. 지금 PSR, S&P 500 IT 업종 지수의 PSR이 굉장히 높습니다. 닷컴 버블 때 정도 수준이고요. 나스닥의 PSR이 지금 10배인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당 매출액이 전체 그 기업의 매출액이 비용이 하나도 없이 다 어닝으로 다 떨어진다라고 가정했을 때 10년 정도 그게 쌓여야 현재 주가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정도로 고평가 상당히 비싼데 그 비싼 정도는 닷컴 버블하고 좀 비슷하다. 그 당시가 PSR이 10배였습니다. 네. 그때도 성장주를 이런 드림으로 봐야 되고 주당 매출액으로 봐야 되고 그런 논리가 팽배했거든요. 그런데 닷컴 버블이 2000년 3월에 터졌는데 버블이 어쨌든 꺾였죠. 지나고 나서 사람들이 버블이라고 그런 건데 저희가 비교하는 2000년 3월이 현재의 어떤 PSR과 비슷한데 그때 나스닥 주가는 4분의 1 토막이 났고요. 2년 만에, 2년도 안 돼서. S&P 500 IT 지수는 5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80%가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2000년 3월을 저희가 페어밸류, 어떤 적정한 비교로 볼 거냐, 아니면 그때는 그 주가가 고점에 처할 때는 너무 비싼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비싸게 가야 된다는 것은 뭐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그 후유증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각하고 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이 요즘 그 테슬라를 위주로 한 그 이 기술주들의 어떤 그 투매 현상, 그 다음에 가격 하락 이런 것들이 좀 이 향후에는 어떤 식으로 좀 흘러갈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뭐 기업마다 조금 뭐 다른 행보를 보이겠죠. 제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알 능력이 없지만 그러니까 지난 20년 전 또 10년 전에도 기술주는 계속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순환했고요. 어떤 때는 반도체가 더 많이 올랐고 어떤 때는 IT 소프트웨어가 많이 올랐고 어떤 때는 IT 하드웨어가 많이 올랐고 뭐 그 전에도 IT 사이클은 계속 있었거든요. 흑백 그렇죠. 텔레비전 시절부터. 네. 그 전에 대공황 때는 라디오가 가장 많이 올랐고요. 이런 식으로 IT의 성장은
어느 시대나 성장주의 정보통신주, 정보통신 관련주들은 항상 있었고 그런 기업들은 항상 혁신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어떤 주식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꿰찼던 거죠. 네. 그래서 아마도 5년 후나 10년 후에는 또 다른 성장주, 기술주들이 아마 조금 선수 체인지만, 선수 교체만 좀 있을 뿐이지 역시 기술주가 높은 투자 수익률을 올려줄 것은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인더스트리 4.0의 시대가 이제 겨우 이제 시작점에 저는 불과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갈 길이 많고 많은 산업에서 융합이 일어날 거고 또 저성장 기조로 가면 갈수록 전 세계는 저는 두 기업으로 분류될 것 같습니다. 저금리 때문에 그냥 숨쉬고 있는 좀비 기업 그리고 엄청난 혁신 기업 이 두 기업의 그룹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고 나머지는 인구의 둔화, 잠재 성장률의 둔화, 전체 경제 성장의 어떤 사이클에 밋밋해지는 현상 이런 걸로 인해서 주식 시장에서 그렇게 큰 인기를 끌지는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다고 보면 결국 이 저성장 시대를 이끌어가는 혁신 기업, 메가테크 기업들은 계속 선수 교체를 하면서 주식 시장에서 좋은 기회를 줄 것이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이 급속한 상승을 이끌어왔던 기술주들, 뭐 팡을 비롯한 지금의 이런 주도주들이 계속 주도주로 남아있을 것이냐, 혹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부터 뭔가 바뀔 것이냐, 그러니까 새로 이제까지 올라왔던 이 기술주에 투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잖아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그거는 뭐 제가 산업 전문가도 아니고 기술 IT 전문가가 아니라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뭐 굳이 말씀드린다면,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있는 전략가의 한 사람으로 이제 보는 관점에서는 선수 교체는 항상 일어난다. 네. 지금 시가총액을 반납하는 것만큼 지금 탑5 혹은 탑10, 탑100 밑에 있는 네. 그런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커지면서 현재 이렇게 비대해진 시가총액의 기업들은 내려올 거다. 그래서 그 중에 안 내려오는 기업도 물론 있겠죠. 그게 애플일지 구글일지 아마존일지 네. 모르겠지만 하지만 많은 기업들은 현재 어떤 왕자의 자리, 탑의 자리를 많이 다른 기업들한테 내줄 수밖에 없다. 기술 혁신 속도는 앞으로 더 빨라지고요. 네. 기존의 어떤 기술의 어떤 그 헤게모니를 가지고 성장하는데 분명히 엄청난 도전과 경쟁을 감수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런 사이클의 변화, 주도주의 변화, 그 안에서의 선수 교체는 상당히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네, 그러겠네요. 사실 뭐 진짜 500조짜리가 네. 더 성장을 1000조가 되기는 정말 힘들잖아요. 맞습니다. 네. 100배 주식이라는 책을 제가 재미있게 읽었는데 그 책이 이제 되게 좋은 책입니다. 제목은 좀 뭔가 황당하지만 그런데 100배 주식의 특징이 어닝이 증가하면서 PER, 멀티플이 같이 증가할 때 주가 상승률이 엄청나거든요. 네. 삼성전자도 100배 주식입니다. 그동안. 네.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랬지. 우리나라에도 100배 주식이 되게 많은데 그런 기업들의 특징이 말씀하셨듯이 지적하셨듯이 PER이 낮습니다. 그 다음에 이익의 규모가 작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크지 않습니다. 시가총액이 100억짜리가 1000억 되기가 쉽지 1조짜리가 2조 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익의 증가와 PER의 확장 이 두 가지가 만날 때 불꽃이 튀기는 그런 주식시장의 어떤 생리를 따진다면 아마 좋게 생각하면 주식시장에 좋은 기회가 네. 앞으로 뉴페이스들이 제가 볼 때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걱정되는 건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거는 그거 같아요. 너무 말씀하셨듯이 확증 편향. 많은 분들이 테슬라는 이제 시작이야라는 생각으로 막 몰려 들어가는 뭐 네. 애플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성장을 주도했던 그 상승을 주도했던 기술주들의 너무 이 확신을 많이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심리학에서 확증 편향이라는 용어가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한술 더 뜨면 최신 확증 편향이 있습니다. 최신의 주가가 올라간 거 혹은 약세장에서 최근에 주가가 떨어지면 계속 떨어질 것 같은. 그래서 혹자들은 이런 주식은 위험한 주식이 아니야.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한 10가지 이유를 대죠. 지금 나스닥의 메가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근데 세상에 시간이 지나서 보니 위험하지 않은 위험 자산은 없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커피숍에 가서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하면은 말이 안 되듯이 안전한 위험 자산은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너무 사람들이 편안하게 생각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반드시 지금 시점이 그렇지 않더라도. 네. 네네. 지금 박사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은 한번 투자자라면 한번 가슴 깊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